자,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잘 안 보이면 책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인 법칙은 별거 없어. 딱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사인 법칙에서는 대부분 외적 원을 기준으로 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A, 반대쪽이야 B, 여기 C. 그리고 반지름이 라지 R. 이건 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공식은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이 I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 쭉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딱 그 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만 나와 있는 거거든, 지금.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다음 페이지에 있는 코사인 법칙은 그냥 이미의 삼각형을 잡아. A, B, C. A고, B고, C일 때 특정각 하나를 잡아.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요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자체는 공식을 외우는 건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자, 사인 법칙은 어떨 때 많이 쓰느냐 이거야. 사인 법칙은 각과 대변 관련 이야기, 반대쪽에 있는 변에 관련된 이야기 할 때 쓰고, 특히 외적 원 관련 이야기 할 때, 외적 원의 반지름 관련 이야기 할 때, 반지름 관련 이야기 할 때 많이 써. 첫 번째는 뭐냐면 각 A랑 이렇게의 관계. 그래서 sin A분의 A. 이렇게의 관계. sin B분의 B. 이렇게의 관계. sin C분의 C. 그 녀석이 이하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외접원의 관계에 있을 때 많이 쓴다는 거야. 코사인 법칙에서는 세 변의 길이와 한 각,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대부분 써. 그럼 둘 중에 누굴 더 많이 쓰게 되느냐?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돼 있어. 훨씬 더 익숙하거든. 이게 익숙하게 나온다는 소리는 이거는 익숙치 않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왜 익숙치 않냐면 얘는 어려워. 그래서 잘 안 잡히는데 할 때 쓰는 게 이거거든. 사인 법칙은 잘 안 잡히는데 이렇게 할 때 써야 돼. 이런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잡아봤어. 근데 뭐가 잘 안 돼. 그럴 때 쓰는 그런 방식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인 법칙 관련된 이야기는 그냥 한 페이지, 거기 내용 설명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대략적인 어떤 문제풀이 예 보여주는 거 이거 하나 있고, 자, 코사인 법칙에서 세 가지 나왔는데 세 가지 다 쓸 필요 없어서 하나만 써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코사인 법칙에서 중간에 이게 들어간 게 완전 제곱식 형태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요거만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각의 반대쪽 것에 관련된 이야기다. 요거 하나가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 보는 방식. 보는 방식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에는 무슨 삼각형 뭐 모양 만드는 거 나오는데 그 모양 만드는 거는 다 이걸로 만드는 거고 이 형태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사인이 뜨면 사인 법칙을 쓰고 코사인 쓰면 코사인 법칙을 쓰는 방식으로 문제를 쓰는 거고 오케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고 자 나머지는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넓이를 전부 다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 자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야. 무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이거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삼각형에서 여기 A, B, C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C거든 지금. 그럴 때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A, C, sin B 요거 가장 많이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뭐 세 번째 것도 있고 네 번째 것도 있고 정의하는 것도 충분히 있어. 충분히 정의되어 있는 거 있어. 그 밑에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뭐 사각형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 사각형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 위에서는 뭐 뭔가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써놓은 요런 방식들 딱 요거 세 개 요 세 가지가 그냥 사인 법칙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용은 그래서 별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문제풀이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게 도형이라서 그 이끌어가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지 공식이 문제가 되진 않아. 뭔 말하는지 알겠어? 자, 요거 한 장만 찍어놓고 요거는 무조건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딱 좀 외워놔야 돼. 자, 실제로 이걸 가지고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 첫 번째. 자, 문제만 읽어보면 이래. 문제만. 자, 그림과 같이 원 5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각 ADC는 120이고 BDA는 150이고 AC 곱하기 BD가 AC 곱하기 BD가 16루트 3이에요. 그럴 때 원의 반지름 비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림을 크게 해줄게. 자, 다들 그림 보이니? 네. 자, 봐봐.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냥 무턱대고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먼저 얻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각형 ABCD가 뭐라는 거야? 원에 뭐에 있다? 내접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얘가 내접 사각형이라는 거야. 내접 사각형이라는 거야. 근데 내접 사각형 하면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어려운 이유가 중학교 때 도형 파트를 존나 끌고 가야 돼. 중학교 3학년 때 내접사각형에 관련된 이야기 나와. 내접사각형 딱 나오면 뭐가 가장 추측이 되냐면 대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게 주축이에요. 자, 문제를 보니까 내적 삼각형이야. 그리고 각도가 여기가 120이고 여기가 150이라는 걸 알았어. 아, 그러면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몇 도고? 30도고 여기는 몇 도다? 60도다. 이런 정도는 알아요. 이제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문제에 또 뭐가 나왔냐면 AC랑 BD를 곱했더니 얘가 이렇게 AC는 얘가 AC야, 그지? BD는 얘가 BD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16-3이 나온대.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럴 때 이 원에 뭘 구하래? 반지름의 길이는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가만히 봤더니 이 빨간색 AC를 그은 이 빨간색 선의 연장선을 봤더니 뭐 이렇게 그려도 관계없고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도 관계없는데 어쨌든 뭐야? 어찌되었던 내적 삼각형이라는 거야. 네, 삼각형이 원에 내적하고 있다는 거야. 파란색 이선도 마찬가지야. 파란색 이선도 요걸로 가지 말고 밑에 거 갈게. 무조건 밑에 거 갈게. 위에 거로 가도 관계는 없거든? 관계는 없는데 요걸로 갈게. 자,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것도 지금 내적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지? 그리고 파란색을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 또 마찬가지로 되고 있는 거야. 맞지? 맞지? 자, 잘 봐야 되는 게 봐봐. 삼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어. 뭘 물어보고 있어? 반지름 물어보고 있어. 왜 저번에 반지름 물어보고 있어. 그치? 그리고 얘를 모른다고 얘기했고 이 반대되는 각은 알아 지금. 그럼 무슨 법칙이 맞아? 사인 법칙이 맞는 거야. 왜? 아까 사인 법칙에서 설명했던 게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고 원칙이 대각과 대변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반지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일반적으로 사인 법칙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에 어우러지는 거야 지금. 맞지? 그렇다면 자, 얘는 물어보는 거고 얘는 각을 알고 있고 반지름 모르는 거 알고 있고 맞지? 그러면 봐라. 삼각형 ABC 이걸 기준으로 볼 거야. 여기서 어떤 게 모르는 거면 AC를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사인 60도분의 AC라고 하는 것은 2R이야. 맞지, 그치? 이때 AC가 여기 있고, 그치? 질문은 여기 있고. 맞아? 하나 더. 삼각형 DBC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BD의 길이지, 그치? 근데 반대쪽이 30도네, 그치? 그러면 사인 30도분의 BD라고 하는 것은 뭐다? 2R. 마찬가지로 BD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반지름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면 얘와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지금은 두 개 서로 다른 거지만
이 두 개를 변형해서 집어넣으면 둘 다 R에 대한 소리가 나온다. R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지. 즉 AC 뭐야? AC 이 R sin 60이지 그치? 곱하기 이 R sin 30도지 그치? 걔가 뭐라는 소리야? 16루트 3이야. 여기서 얘를 알잖아.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얘를 알잖아. 2분의 1이라는 거. 그럼 R만 찍으지? 그럼 구할 수 있다고 되는 거야. 즉 얘는 지워지게 되면 루트 3 R이지 그지? 얘는 지워지니까 R이지 그지? 즉 루트 3 R 제곱이 뭐가 됐어? 16 루트 3이 됐으니까 R 제곱은 16이 될 거고 R은 4이 됐어.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맺는 게 되게 어려워. 어렵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솔직히 1차적으로 필요한 건 얘야. 그러니까 얘를 지금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아예. 그러면,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거 공식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되게 다른 공부랑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공부는 알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거든? 근데 수학은 알고 있어도 사용을 못해. 왜?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사용을 못하거든. 이게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고, 수학에 대해서 애들이 막, 열을 바짝바짝 내는 이유도 그런 거고. 부모님들이 니네가 수학을 잘하길 바라는 이유도 그런 거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이게 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야 돼. 풀었어? 조금 시간 되면 또 풀어봐. 시간 되면 또 풀어봐. 이걸 몇 번을 반복해서 느낌이 와야 돼. 이 문제에서 이거 내적 사각형이야. 그럼 여기는 잡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는 걸로 봤을 때 이거 내적 삼각형의 반지를 물어보는 걸로 봤을 때 이거 사인법칙 쓸 거니까 내가 각도 잡으면 돼. 하나 잡으면 돼.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 돼요. 이게 나와야 돼, 금방. 그래야 약간 변형이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3은 그게 안 되지. 암기해서 푼다가 잘 안 돼. 암기해서 푼다. 공식이요? 공식을 암기한다. 문제를 암기한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암기를 많이 하면 풀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학교 시험 아무리 잘 보는 애들도요, 모의고사는 개판을 쳐요, 수학을.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뭐, 그렇다고 기존 문제에서 확 바뀌냐, 그건 아닌데,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별건 아니야, 감각이라는 거. 이런 거 똑같아. 쉽게 설명할게. 모쏠이, 여자든 남자든, 모쏠이 이성을 만났어.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좋기만 해. 근데, 카사노바 같은 경우는, 아니면 카사노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여자를, 카사노바나 아니면 여자들은 뭐라고 하지? 여자들은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러니까 많은 남자를 만나본 여자들도 보면은, 딱 만나고 몇 마디 다뤄보고 이렇게 킹덤 조금 보고 봤을 때 느낌이라는 게 생겨. 왜? 많은 남자를 만나고 많은 여자를 만나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거든. 얘 지금 뭐 있어. 나 말고 하나 더 있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근데 모쏠은요, 때려주기도 그걸 못해요. 때려주기도 못합니다. 수학은 똑같아. 수학도 똑같아. 그런 감각을 지니려면 많이 다뤄보는 수밖에 없어. 무슨 소리 알겠어? 그래서 맞았든 틀렸든 알았든 몰랐든 계속
그 문제를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 느낌을 알아보면서. 됐지? 이해되지? 뭔 소리인지? 질문할 거 있니? 아니요. 재영이 괜찮고? 네. 자, 다음 문제는 어떨까요? 자, 다음 문제도 문제 자체는 만만치 않아요. 문제만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이 하나 있어. 그런데 AC의 길이를 3대1로 내분한 점을 P라고 P라고 하고 1대3으로 내분한 점을 Q라고 할 때 그 각을 세타라고 하는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래.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와 있어. 자, 특이한 거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이런 그림입니다. 자, 정보들 다시 한번 얻어보자. 자, 니네가 줄을 쳐야 되는 부분이야, 이게.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삼각형 ABC가 뭐여야 된다는 소리야?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세변의 길이가 같지? 세각이 모두 60도지? 맞지? 세각이 모두 60도고 무게중심은 여기 있고 몇 대 몇이고 그리고 자르면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정삼각형하고 가지고서 문제 푼 형태가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런 것들이 대략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야 돼. 우선 1차적으로는. 자, 두 번째. 내분점이라는 말 나왔지, 그치? 내분점. 성분 AB를 몇 대 몇으로? 처음에 1대3으로 내분한 내분점을 P라고 했지, 그치? A씨야? A씨를. 그리고 똑같이 성분 A씨를 몇 대 몇으로? 3대1로 내분한 점이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알려줄게. 공식이라고 하는 거에 이게 박혀있는 애들은 내분점, 외분점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공식부터 들어가. 그게 제일 안 좋아. 왜? 그 내분점을 잡고자 하는 거라면 관계없어. 그럼 당연히 공식 써야겠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좌표편이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식을 쓸 내용이 아니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성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서 뭔 점을 잡기 위해서 내가 공식을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건데 대부분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러면 다들 머릿속에 공식부터 먼저 나오려고 하거든. 공식 아니야. 성질. 그래서 먼저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보자고.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이 A씨를 1대3으로 내분한 점을. 자, 1대3이라면 봐봐라. 성분 A씨를 1대3이지, 그치? 마찬가지로 성분 A씨를 3대1이지, 그치? 여기서 1대3과 3대1이라는 소리는 이런 말이 되겠네. 성분 A씨를 몇 조각으로 나눴을 때? 4조각으로 나눴을 때. 4개의 조각으로 나눴을 때 A쪽에 가까운 녀석이 P이고 P에 가까운 녀석이 Q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저런 방식으로 해놓은 거야. 이 4개의 길이가 전부 다 작다야. 이해되겠어? 무슨 소리지? 되겠어? 그래놓고 뭘 걸어야 되냐면 여기가 세타래. 여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자, 1차적으로 뭐가 없어? 자, 없는 게 있어. 뭐야? 길이가 없어. 길이가 없다. 근데 길이가 없는 것은 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삼각비니까. 즉 비율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길이가 없어도 돼. 그냥 때리면 돼. 원칙은 맞춰지거든. 오케이? 응. 그러면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A. 여기는 A. 여기를 A. 여기를 A. 그럼 얘는 뭐가 될 거고? 4A. 여기는 뭐가 될 거야? 4A. 잠깐만 보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거든, 지금. 여기서 여기에 각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 세타가. 그럼 내가 이 녀석을 일반적으로 구하려면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겠어? 아무래도 불편하겠지, 그지? 그렇다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봐라. 여기가 세타야. 사인 세타야. 그러니까 얘 그럴 수 있어. 근데 얘가 다른 각도가 안 나와. 왜? 여기 60도니까 여기 70도니?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렇다고 내가 여기 나눌 거야? 그럼 나누면 이 각이 쪼개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눌 수도 없어. 물론 이과들은 나눠야 돼. 이과들은 나눌 수 있어.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못 나눠. 왜냐? 자, 보자, 그러면. 그럼 사인 법칙은 안 돼. 코사인 법칙은 될까? 아, 잠깐만. 코사인 법칙의 시계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코사인 법칙의 시계는 분명히 코사인이 있어. 맞아? 분명히 코사인이 있어. 지금 이걸로만 따진다면 딱 이렇게 써야지 맞겠지? PQ의 전체 제곱은 BP의 전체 제곱 플러스 C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P, CP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맞지? Q이 아니에요? 네? BQ. Q네. BQ지 여기가. 여기도 BQ네. BQ네. 잠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봐봐. 얘는 내가 구해야 하는 거야, 그치? 이거 아니? 몰라. 이거 알아? 몰라. 근데 이거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지면 BQ랑 BP랑 BQ만 알면 문제가 풀리잖아. 그러면 BP랑 BQ는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BP랑 BQ는 알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 알고 있는 게 있어. 지금 정삼각형이고 일정한 각을 다 잘라놨으니까 BP랑 BQ는 길이가 서로 같은 거야. 맞지?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거 구할 수 있겠니? 자, 보자. 얘는 구해야 하는 거지, 그치? 4A 떴지? 2A 떴지? 이건 못 구하겠네. 왜? 각도가 없어.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몇 도야? 60도야. 그러면 나는 BQ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가는 거야. BQ의 길이만 구하면 나머지 다 구해지는 거야. 그치? 자, BQ의 방정식 제곱 16A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A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은 또 60도. 맞아? 코사인 60도 얼마니?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지, 그치? 그럼 남는 것은 17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얼마? 13A 제곱. 즉 BQ의 길이 루트 13 됐지? 그럼 다 됐어. 왜? 얘가 뭐니까? BP기랑 같은 거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 얘 얼마? 13A 제곱. 얘는 13A 제곱.
루트 13a, 루트 13a 합쳐서 13a제곱. 맞아? 얘 구하는 거지? 아, 얘 알아. 아, 잠깐만. 얘가 물음표가 아니었구나. 비표의 길이가 안 해. 뭐야? 2a. 4a.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4a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6에다가 26a 제곱 마이너스 26a 제곱 코사인 세타지, 그지? 맞아? 넘어가면 26a 제곱 코사인 세타 22a 제곱 코사인 세타 a 제곱 a 제곱 치워지니까 26분 얼마? 22는 뭐야? 13분의 11. 이해돼? 무슨 소리지?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간 거냐면 역으로 풀어나간 거야. 도형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산 문제의 특징은 앞의 흐름에 의해서 뒤쪽에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일반적이야. 근데 고3 문제로 딱 넘어가면서는 앞에 있는 흐름도 앞에 있는 흐름이지만 이 뒤에서 묻고자 하는 것 또한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도형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저런 결론에 관련된 이야기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역으로 가는 거지, 그지? 역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렇게 역으로 가는 거지. 도형이 그게 어려워. 도형 문제, 중학교 3학년 도형 문제 중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 중학교 3학년 문제 중에. 요 호의 길이는 뭐 전체 뭐 6분의 1이고 뭐 이 호의 길이는 전체의 뭐 한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그런데 이 값은 몇 도냐 이런 문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문제를 있는 대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애매한 각이거든. 지금 중심을 가는 각이 아니거든. 애매한 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쳐야 되냐면 이렇게 보조선을 쳐야 돼. 보조선을 쳐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더하면 얘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지? 삼각형의 외곽선질. 지금 뭐부터 봤어? 나 모르지, 그지? 이거 모르지? 이것도 모르지, 그지? 둘 다 모르는 상태인데 이 결론에 대해서 뭔가 잡기 위해서 그려본 거야. 그랬을 때 이 각하고 이 각만 알면 난 이걸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지금. 그치? 자, 그런데 이 각은 알아? 이 각은 알아? 몰라. 그치? 그럼 이 각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 이 각은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는 x가 2개짜리야. 왜?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이 돼서. 맞지?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그어놓으면 여기는 동그라미가 2개짜리다. 원주각과 중심의 성질에 대해서. 그럼 난 이걸 구할 수 있나 그러면? 이건 구할 수 있어. 왜? 전체 호의 길이의 6분의 1이지, 그지? 맞아? 저거에, 각도에, 호의 길이나 넓이는 각도에 영향을 받잖아. 정비례 하잖아. 한 바퀴에 대한 6분의 1이니까 얼마야? 360에 대한 6분의 1. 60도지, 그지? 얘가 60도가 될 거야. 60도가 될 거야. 그럼 얘가 몇 도가 될 거야? 30도가 될 거야. 거꾸로 풀어가자. 얘는 4분면이니까 얘가 90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45도가 될 거야. 그럼 거꾸로 타고 갔으니까 얘는 몇 도가? 75도. 이렇게 타고
타고 간다. 거꾸로 타고 간다.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중3이나 이 도형, 중학교 때 도형 문제를 풀면서 그냥 대부분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하고 공식 외워서 문제 풀고 막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거꾸로 이제 도형은 거꾸로 형태를 읽어가는 연습을 해야 될 거고 필요에 의한 거야, 필요. 아, 난 지금 뭐가 필요해. 혹시 내가 이 필요한 이건 구할 수 있을까? 어? 뭐 해야 될 것 같아. 뭐 그거 구할 수 있을까? 거꾸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봤어. 그걸 연습을 해. 중학교 때 이걸 시켜놓으면요, 애들이 더럽게 하기 싫어요. 정말 당당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거 말고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거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다 내고 간단하게 이제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없어! 이렇게 풀면 못해! 이렇게 얘기해. 그럼 착한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가요, 어디를 갔는데요, 거기서는요, 어떤 공식을 알려주는데, 그 공식을 알려주면요, 그 공식 쓰면요, 3초도 안 돼서 나오는데, 이게요? 맞아. 3초도 안 돼서 나와. 그 공식 쓰면. 있어요? 있죠.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말대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에 대한 각의 반. 그러니까 이 길이에 대한 각의 반과 이 각에 대한 각의 반의 합이 각이잖아. 그럼 공식이잖아. 그렇지 않아? 문제는 뭔지 알아? 이 문제다가 이런 거 하나 딱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그거 놓잖아? 그럼 적용 안 돼. 문제가 바뀌었잖아. 비슷한 문제는 바뀌었으니까 안 되겠지, 그치? 또 그러면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또 공식을 또 외워야 돼. 야, 그렇게 따지면 공식이 몇 개냐? 그걸 외워요. 문제는 그걸 외웁니다. 그게 문제야. 외우는 게. 그걸 외워서 시험을 봐. 잘 보겠지. 근데 그렇게 외우는 공식이야. 금방 날아가잖아. 나중에 적용하려고 하면 볼 수가 없는 거야. 적용하려고. 많아. 그런 애들 스스로 빽빽해. 꼭 그 공식을 외워서 그렇게 빨리 푸는 게 엄청 잘하는 것처럼.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내가 지금 정리를 다시 했더니 이 가게 절반, 이 가게 절반의 합이 이거 나왔지, 그치? 다음번에 이 문제 풀 때 그렇게만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잃어버리질 않아. 왜? 원리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형 문제라는 게 그러한 장점이 또 있어. 반대로 이건 단점도 있고. 특히나 단점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남학생들은. 도형을 좋아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식을 안 쓰니까 좋아해요. 쉬워서가 아니라 뭔가를 막 써서 답을 내지 않고 그냥 대충 숙제 몇 개 해가지고 답을 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여학생들은 싫어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공부는 좋아해서 하고 싫어해서 하고 의미가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 그대로 배우고 거기에서 좀 더 이제 활용이 가능할 정도 되지, 그치? 그러면 그때서야 짧은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성하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애들 사이에서는 가오. 얼마인데? 뭐 이렇게 했던 애들. 되게 잘한다. 뭐 이런 가오 때문에 좀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데, 모르겠어. 난 지금까지 가르쳤을 때 그런 가오를 가진 애들 굉장히 많이 봤어.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 다 찌그러지던데. 나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그렇게 잘해! 그럼 풀어보든가, 이 새끼야. 선생님, 그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허세, 졸라 허세스럽게. 이거 그래! 해봐. 해서 맞추고 나서 얘기하자, 야.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그게 돼. 기본 연산이니까 그게 되는데, 고학년으로 가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허세 부리는 애들의 거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고2야. 정확히 고2 중반 이후부터는 허세를 부릴래야 부릴 수가 없어. 왜?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 계산이 어렵니? 이 계산이 어려워?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거는 이렇게 식을 짜나가는 방식이 어려운 거지. 식만 짜질 수 있으면 나머지는 풀려. 그냥 계산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런 허세스러운 아이의 특징이 뭐냐? 계산이 빠른 아이, 허세스러워. 내가 왜 그걸 안 하고? 선생님,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였거든. 아니, 나는 막 4분, 5분이 걸려야 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새끼들은 1분도 안 돼서 문제를 풀어. 근데 그 새끼들이 나보다 수학을 잘하냐? 아니야, 나보다 수학을 못해. 나보다 수학을 못하는데, 겁나 빨리 푸는 거야. 남자다 보니까 나름의 또 가오가 있지. 재현아, 이재현. 이 새끼 잔다. 이재현. 예. 집중 안 해? 화장실 가서 뒤질래? 참다가 사기치고 있어. 이씨. 남자라면 가오가 있어야지. 남자 입장, 내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지. 여자애들, 황치현 여자니까 가오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남자 입장이니까 남자는 가오가 있어야 되잖아, 제가, 그지? 그렇죠. 아, 씨발, 넌 가오가 없어? 네,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넌 남자 아니야, 이 새끼야. 야, 여기서 얘기하는 남자가 아니라는 건 여자라는 소리는 아니다. 넌 남자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냥. 야, 남자들이, 나도 남자다 보니까 가오가 있어. 그래서 나도 지기 싫단 말이야. 솔직히 승부욕이란 말이지. 그런데, 걔들 하는 것처럼 빨리 들리니까 기본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난 존나 느리다. 대신 니들보다는 잘한다. 난 천천히 하는 대신에 잘해. 걔는 뭐라고 해요? 나는 너보다 못하는데 졸라 빨라.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느린데 잘해하고 너보다 못하는데 빨라라고 했을 때 애들이 어느 쪽에 호응을 더 많이 해주냐면 빠른 애한테 호응을 더 많이 해줘. 빨리 하는 게 훨씬 잘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돼. 지금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야. 어떤 어머님 와요. 아유, 우리 애가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야.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부터 선행을 했더라고. 근데 엄마가 이제 상담이 와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저희 애가요, 3학년까지 선행을 했는데, 지금 1학년 거를 풀고 있는데, 1학년 1품을 풀고 있는데, 너무 느려요. 어머님, 1품은 어려워서 원래 느려요. 그래도 1학년 거를 2번이나 풀었는데, 그럼 느리면 안 되죠. 이건 말입니까? 당구입니까? 그럼 2번 하면 빠른 거야? 그러면 김치찌개 2번 끓이면 5분 안에 김치찌개 끓일 수 있겠다. 야, 밥 한 3번쯤 하면 3분 안에 밥을 하겠네. 햇반이냐? 그 나름대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 거야. 내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는 이유가 그 말의 의미야.
하나라도 명확하게 해.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명확하게 해놓고 맞았어 끝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거꾸로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또 할 수 있구나. 이거를 보면 좋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해 보냐. 삼각형이었지. 그러니까 난 여기다가 각도를 써놔야 돼. 설마 여기 잘려있는데 여기다가 각도 60도 쓰는 이런 미친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데다가 60도 같은 거는 이런 거 써놔야지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이런 퇴고 작업들. 그리고 내분점은 성질 자체가 내분점은 자르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겠구나. 그리고 길이가 없어도 삼각 비에 관련된 이름이 비율이니까 관계없이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퇴고해 보는 그런 작업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야. 왜?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나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나왔어? 정삼각형이야? 한번 써봐야지. 표현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하는 게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어요? 자, 찍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삼각형 모양 평결에 관련된 이야기거든. 자, 문제만 읽어보면 도대체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 단 1도 예상할 수가 없어. 자, 문제 읽어볼게. 삼각형 ABC가 사인제곱 A 플러스 사인제곱 B는 사인제곱 C랑 같고 사인 A는 3배의 사인 C 마이너스 사인 B를 만족시킨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5일 때 서본 AC의 길이를 구하래. 자, 봐봐. 삼각형이 있긴 있대. A가 몇 도인데? B는? C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걸 지면서 갑자기 사인 제곱 A랑 사인 제곱 B는 사인 제곱 C랑 서로 같다고 얘기했고 사인 A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인 C에서 사인 B를 빼서 3배를 했더니 같아졌대. 어쩌라는 거야? 말이 안 돼. 그치? 그나마 하나, 자, 이제쯤은 조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2분의 15라고 하는 게 나왔어. 그러니 나는 아마도 여기서 뭘 사용할 수도 있어.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는 거야. 맞지?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없어. 자, 여기서 10 잡아줄게. 사인 제곱 A 플러스 사인 제곱 B는 사인 제곱 C래.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인 A라고 하는 것은 3배의 사인 C에서 사인 B를 뺀 거랑 같아. 그냥 단순히. 어쩌라는 거야. 그치? 자, 보자 이거야.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물어보는 것도 같아. 저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몇몇 가지가 있지.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또 무슨 삼각형 있어? 뭐 있어?
세 개가 끝이야. 얘 하면 아마도 이 세 개 중에 하나 나올 거야. 아마도.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지만 세 개 나올 거야. 아마도. 그 생각 가지고 가는 거야. 좋아, 가보자. 올. 자, 이 문제에서 자, 나와 있지만 쓰지 않는 거. 뭐? 이거. 삼각형 ABC. 줄 쳐야 돼, 이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각 A랑 각 B랑 각 C를 더하면 180도. 이걸 알 수 있어. 각 A, 각 B, 각 C를 합하면 이것입니다. 이거 무조건 갖다 적어놓고 시켜야 돼. 중요한 내용이야. 그치?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왔지, 그치? 이렇게 나왔지? 이건 뭘 이용하는 거냐면 아까 사인 법칙 삼았더라고 이게 찍으지? 실제로 사인만 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사인 법칙. 사인 법칙 뭐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뭐야? 이 R이지, 그치? 얘는 뭐야? 사인 A는 사인 A분의 A는 2R이야. 그럼 사인 A의 제곱은 뭐가 돼? 2R 분의 A의 전체 제곱이야. 다 있을까? 4R 제곱분의 A 제곱. 그럼 사인 B는 뭘까? 4R 제곱분의 B 제곱이야. C는 뭘까? 4R 제곱분의 C 제곱이야. 양면이 똑같이 날리지, 그지? 응. 그러면서 알았어. 아, 뭐구나?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네. 근데 직각삼각형이긴 한데, 자, 직각삼각형이긴 해. 자, 그러면 어떤 상태일 거냐면 분명히 저기 아까 뭐랬어?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 나왔지, 그치? 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하나 있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거든, 지금? 근데 어디가 A인지 어디가 B인지 어디가 C인지는 몰라. 근데 직각삼각형까지만 안 하는 거야, 지금. 맞지?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똑같은 방식 이것도 한번. A는 뭐야? 2R분의 A는 3에 2R분의 C 마이너스 2R분의 B. 그럼 양면이 똑같이 2R을 곱하게 되면 A는 3의 C 마이너스 B. 야,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이걸로 뭐 알 수 있나? C에서 B를 빼서 3배 했더니 A랑 똑같다네. 뭐 알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풀어봐야지. 그래? 그러면 나와 있는 이 녀석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뭔가 나오긴 하겠지. 설마 여기를 C는 해서 C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집어넣어. A제곱은 9에 C-B의 전체 제곱은 이렇게 되지, 그렇지? 는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맞아? 풀어야지 뭐. 9C제곱 마이너스 18BC 플러스 B제곱 9B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맞지? 적용하면 8C제곱 마이너스 18BC 플러스 10B제곱 은 맞아? 그러면은 2로 나누면 4C제곱 마이너스
9bc 플러스 5b제곱. 그렇지? 이거 가지고 구 만들 수 있나? 구 만들 수 있나? 1, 4에 1, 5, 5, 4 만들어도 돼. 둘 다 뭘로? 음수. 그러면 요 녀석 정리하면 돼. C-B 예 4C-5B 이건 뭐야? 0이야. 맞지? 그 말은 자, 요거를 읽어볼게. C-B 예 4C-5B 이건 0이지 그치? 그러면 B랑 C가 서로 같거나 4C와 5B가 서로 같거나 맞습니까? 잠깐만 저렇게 나올 건데 둘 중에 뭘까요? 둘 중에 뭘까요? 글쎄 모르겠다. 글쎄 잘 모르겠다. 자 문제 다시 보자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네요. 얘가 얼마야? 2분의 15네. 2분의 15. 만약에 그러면 또 다른 조건 더 있나 봐봐. 다른 조건이 더 있니? 없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돼? 15가 된다는 뜻이 알지 그지? 또 하나 더 있네. 다시 보니까 나오네. 뭐가? 이거 직각삼각형.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래.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C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얘가 그럼 C가 돼. 맞지? 그러면 A, B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아? 뭐 BA가 돼도 관계없고 여기가 뭐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될 거야? C가 될 거야. 아니 A가 될 거야. A가 될 거야. 잘 봐봐. B하고 C가 같대요. B하고 C가 같다고요? 직각삼각형인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럼 이거겠네. C가 얼마야? 15지 그지? 그러면 60이지? 5이네. 맞아? C가 나왔잖아 지금. 5이네. B는 얼마야? 12. 잠깐만 이 문제가 부어지는 게 A씨 아니니? 답은 얼마야? 선생님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쓰시지요? 못 봤어. 못 봤어. 못 보면 어떻게 하라고. 못 봤는데. 근데 여기까지 나와서 더 이상 안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다시 보자고 그랬잖아. 다시 보자고. 다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 찾아보자고 그랬어. 반지름 나와있네. 근데 나 왜 나 반지름 표현 안 해놨네. 그럼 반지름 표현 했지 그치? 직각삼각형 나와있네.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며 맞지? 그럼 C쪽이 뭐야? 90도란 소리가 나지. 뒷변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C겠네. 그러면 알 수 있겠네. 이렇게 돼.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쳐다본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문제 보기가 되게 껄끄러워. 굉장히 껄끄러워. 자, 다시. 있었던 내용 상에서 사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뭘로? 사인 법칙으로. 코사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코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삼각형의 형태, 그 형태를 알아내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주어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뭔가 식을 쓸 때 여기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에 관련된 식으로 코사인 법칙에서는 당연히 코사인 법칙 변형하면 코사인 뭐 A는 먼저 쭉 나오지, 그지? 그걸 갖다 적어야 돼. 그런 식으로 갖다 적어서 해당되는 것을 잡아놓고 그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그 그림으로도 꾸며놓고 식으로만 조지면 안 돼. 여기는 그 도형 파트야. 됐어? 이해되겠어? 무슨 소리인지? 뭘 봐야 되는지 알겠어? 그거를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 그러면 대부분의 수학 문제는 풀이가 가능해져. 물론 연습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맞춰야지 라든가 뭐지 라든가 뭐 이런 방식의 질문, 이게 뭐지라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뭐지?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뭐지? 이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의 흐름을 봐야지 되는 그런 방식이죠. 됐습니까? 네. 찍어놓으시고요. 자, 어려워요. 네.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찾는 행위. 근데 여기 이런 도형은 좀 더 어려운 게 그냥 일반적으로 도형에서 어떤 선을 찾거나 길이나 각도를 찾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에 맞는 어떤 식을 써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워지는 것뿐이야.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도리어 이 마지막 문제는요. 도리어 이 마지막 문제는 쉬워요. 이건 쉽습니다. 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는, 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도 풀 수 있어요. 이 문제. 자, 봐봐.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인 부채꼴 A, O, B에서 OA의 길이가 6이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소리지 지금. 호 AB의 길이는 4파예요. 호의 길이 떴지, 그지? 그 다음에 자,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 지금 여기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내용, 이 그림을 크게 하려고 일부러 써놓는 거야. 반지름은 6이고요. 호의 길이는 4파예요. 이거는 문장에 나와 있는 거야. 자, 호 AB를 4등분하는 점을 A에서 가까운 점으로 해서 PQR이라고 할 때 오각형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됐어. 그림이야. 자, 요에서 여기서 표현을 하면 돼. 자, 이게 얼마고? 6이지, 그지? 그리고 이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해? 4파예요. 자, 그럼 문제에 있는 것을 그림에 내가 표현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를 딱 보는 순간 나와요. 나 뭐 알 수 있어. 나 뭐 할 수 있어? 각도 알 수 있어, 각도. 왜? L, R 세타입니다. 즉, 4파인 6 세타지, 그지? 그럼 세타네. 3분의 2파. 몇 도? 120도. 여기 120도야. 그런데 그 각을, 그 호를 몇 정도 했어? 4등분 했지, 그지?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어줄게. 몇 도씩이야? 30도씩. 됐어? 그럴 때 뭘 구하라고 얘기냐면 이 넓이 구하래. 맞지?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학교 1학년 그림 찢어 붙이기. 그림 찢어 붙이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긴 삼각형 4개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빼주면 되지. 이렇게 생긴 삼각형 4개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빼주면 되지. 하나, 둘, 셋, 넷에서 빼주면 되지. 중학교 1학년 그림 찢어 붙이기. 중학교 1학년 때 다들 공부를 좀 했을 거야. 중학교 문제 중에 제일 재미있는 문제가 이 문제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센터야. 한 병의 길이가 3이야. 자, 요 넓이 구하래. 넓이 구하래. 중학교 문제 중에 제일 재밌는 문제고, 중학교 애들한테 이 얘기 해주면 우와 이런 애들 있어. 아니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럴 수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아이들의 거의 태반이 관심 없는 애들.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애들은 이걸 보면 우와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유가 뭐냐? 여기를 잘라.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 얘는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와. 답은 2분의 9. 이해돼? 뭘 엄청나게 구워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고등학교 3학년들 문제 중에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되게 많아. 찢어붙이는 문제. 이렇게 생긴 삼각형 4개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빼주면 이 넓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만 쓰면 돼. 여기 몇 도인데? 30도지, 그치? 길이 얼마야? 6이야. 이건 길이가 얼마야? 6이지, 그치? 이 값도 몇 도야? 120. 그럼 다 했어. 는 4 곱하기 얘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120. 자, 그러면 계산하기 귀찮아요. 귀찮아서 공통에서 떼고 할 거예요. 36, 2 나누면 18이지, 그지? 18에 4 사인 30도 2분의 1 맞아? 마이너스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4. 빨리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쳤을 때 얼마? 2지, 그지? 36 마이너스 루트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도형 파트의 아주 큰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된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런 부분. 장점은 뭐냐? 저항용 걸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단점은 뭐냐? 저항용 걸 모른다는 단점이야. 딱 그만큼의 차이거든. 딱 그만큼.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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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안 돼요. 도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도 다들 어떻게 하냐면 선행.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도형 파트는 지금 고3들한테서의 도형은요 거의 주역 수준이에요. 작년도에 나온 수능이 불수능이었어요. 수학이요? 네. 이유가 뭐냐면 도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해가 대부분 불수능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굉장히 뭔가 어렵게 나온다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도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현역이라고 그러지 고3들한테는 주역이 맞아요. 근데 재수나 삼수들한테는 고마운 시험이에요. 왜? 어찌됐든 간에 현역들보다는 1년을 더 많이 공부해요. 즉 도형을 훨씬 더 많이 공부해요. 작년에 고3 때는 지겨워 하면서도 안 봤어. 근데 재수할 때는 지겨워가 아니라 분명히 도형 파트에서 딱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몇몇 있거든. 그런 문제에 한해서는 죽으나서나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늘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재수하는 애들, 선생님이 이제 재수나 삼수하는 애들 예전에 가르쳤을 때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작년에 도형 문제 제대로 풀었니?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형 문제를 많이 보는 연습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재수나 삼수들이 거의 태반이 어떤 재수 출시냐면 실업이었어. 왜? 이유는 한 가지. 시간이 오래 걸려. 보는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고3들도 마찬가지야. 도형 파트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 근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만큼 도움이 돼. 그게 도형이야. 그래서 거의 이거는 도형은 확통급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확통급. 선생님 확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학년 시작할 때부터 수능 바로 전날까지 하라고 했어. 1년 내내 꾸준히. 도형이 그래. 도형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작년 고3 같아도 도형 문제가 되게 싫어. 되게 싫어까지는 아니었는데 난이도 높은 문제는 되게 힘들어 했거든. 근데 시험 한 달 전쯤에 와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얼굴 보면서 선생님 이 도형을 풀어야겠죠? 그러더라고. 너 풀은 거 맞잖아요. 한 번은 풀어봤는데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풀어봐. 다행이었던 게 작년에 같은 경우는 도형 딱 미적분에서 나올 수 있는 도형이 두 문제인데 그 두 문제가 다 나왔어. 하나는 실수했고 하나는 마지막 막판에 실수해서 틀렸고 하나는 맞췄거든. 그거 실수만 안 했어도 1등급이 딱 되는 건데 그걸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 애가 뭐 평소에도 계속 1, 2등급이 나왔냐? 아니야. 평소에 모의고사 학교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저기 모의고사를 보면 3평, 4평 이런 거 보면 한 2등급은 나와. 2등급 나왔었는데 사설 모의고사 보면 계속 4등급, 5등급. 그러니까 사설 볼 때 4등급, 5등급 나올 수밖에 없지. 시간도 시간이고. 근데 그것 또한 하나의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쉬워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풀어서 맞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포인트.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시간이 짧게 걸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게 걸렸네요. 자,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레벨 2부터지. 자, 레벨 2, 레벨 3에 관련된 거 다음 시간에 풀이할 거고요. 삼각함수도 여기 사인 코사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최대한 도형 파트 아까 지금 계속 강조한 게 풀어봐야 한다야. 최대한 답을 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까지만 먼저 해. 무조건.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제 놓아줄 거란 말이야. 그 놓여지는 것들 중에 내가 쓰지 않은 것이 무엇이구나를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되겠어? 그래서 맞출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 안에서 있는 그 조건들을 자료들을 자꾸 수집하는 그런 연습부터 먼저 해야 돼. 뭔 말하는지 알겠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야. 지현씨, 황지현씨. 네. 저기 뭐야, 몇 개 남았었어? 뭐요? 두 개 맞았어? 자, 확인 잘 하고, 확인 잘 해서,